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토크쇼를 표방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대표 연사 두 분 모시겠습니다. 차례로 모십니다. 먼저 숙명여대죠. 숙명여대 개원교수이신 박진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박 교수님 날렵하게 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10월 15일 오후 6시 부산 남포역 7번 출구 광복동으로 여러분 모십니다. 윤석열 타도지표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엔 휴먼 앤 데이터 이은영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려오세요. 예, 아유, 너무 요란하게 내려오세요, 보면은. 아이고, 내려오실 때마다 점점 이러죠? 뭡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60만이 돌파된 김용민 TV. 네, 여러분의 많은, 선택,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영 TV도 많이 밀어주시고. 밀어주세요. 예, 어떻게 박진영 TV도 뭐. 없습니다. 구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라면 하겠습니다. 네. 잘 될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지금 선배님 지금 시즌이야. 시즌이니까 지금 빨리 오픈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예. 자, 그래요. 요즘 또 무슨 방송입니까? 스픽스. 스픽스라고. 예, 스픽스 많이 예. 나오시대 보니까. 예, 괜찮아요. 예. 저 변희재 대표가 신뢰할 수 있는 진보 연사로 박진영 교수님 또 꼭 계세요. 변희재 대표하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두 분이 이제 톤도 또 혹은 뭐 이제 그 어떤 정치에 대한 식견도 많이 비슷해가지고 예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즐겨 듣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또 두 분 모시고 함께 오늘의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국정감사 한창인데 제가 야당이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국정감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재치문다. 그냥 뭐 잘못을 해도 그냥 다 그냥 그 현란한 그런 입놀림으로 빠져나가고 말이죠. 거짓말을 해도 책임 안 지고 안 지우고 이런 국정감사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리어 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줌으로써 그 면죄부만 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 국정감사 지난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감사 지금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쭉 봤는데 요새는 짤 중심으로 보는데요. 네. 근데 지금 뭐 경악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 여당 쪽에서 많이 하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번 국감은 이제 증거 축적, 증거를 축적하는 국감이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좀 화제성이 안 되더라도 증거를 차분히 좀 축적했으면 좋겠어요. 박 교수님.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네. 이런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예, YS 정부든 또는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이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싶어도 발목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맞아요. 하는 게 없습니다. 국정 목표도 없습니다. 한 표도 없습니다. 보통 이 국정감사 하면은 야당이 이렇게 정쟁을 하면은 그만하고 우리 국정 그렇죠. 정책들이나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들이 더 설쳐요. 그렇지. 이런 정부는 처음이고. 발목 없는 정부. 제가 봤을 때는 집권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일부 주류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수준의 사람들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하는 거 보고 깜놀했습니다. 야당 대표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야당 대표가 아니고 여당 대표인가 봐요. 예. 아니 이게 진짜 이런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보다. 이게 역사인식이 완전히 저기야 이완용이야. 오늘 정진석 발언 때문에 네, 정진석이가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 아닙니까? 친일파의 그 손자답습니다. 저는 놀랍지도 않고, 다만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고등학교 선배라는 점. 그래요? 성동고등학교. 성동고? 예. 성동고에 그래도 우리 성동고에 좋은 선배들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빨로 먹고 사는 선배들, 하일성 선배라든지, 베일집 선배라든지, 베일집 아시죠? 그런 양반도 있었고, 또 누구야? 장이윤 선배. 마지막에 관광공사 사장인가? 우리 그 동네 어떻게 쓸데없는 짓을 하셔서 그렇지만은, 근본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나마 또 김용민이도 있었고, 예. 정치인 중에는 이규택 씨라고,
압니다. 한나쁜 네. 같은데? 통일민주당 네.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옛날 한나라당 같은 네네네. 분인데 친박적이고 그 형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 정진석이는 이게 진짜 우리 성동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에서는 안 될 이 사고 체계를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아니 네. 무슨 얘기죠? 공적인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워딩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저 일본 아까 하도 조선은 이제 그 내부적으로 망한 거지 그치. 뭐 전쟁한 적이 없다. 맞아요. 뭐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전쟁한 적이 없다. 무슨 저런 개소리를 할 수 저게 있는지. 그 전형적인 식민사관입니다. 그렇죠. 식민사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조선은 사색 당파로 안에서 망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선진화된 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근대화를 시켜줬다. 근대화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고 저게 바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아유 참 저 정진석다운 발언을 했는데 저게 지금 여당 대표가 한 말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지만은 그렇죠. 예 아니 우리 저 독립군 광복군 그분들의 투쟁은 그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쟁 안 했어요? 그것도 저 봉오동 전투 때 또 우리 민초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그건 뭐야 그럼? 아니 우리가 한일전 축구전 할 때 왜 그렇게 열을 내서 하는지 그거 잘 모르나 봐요. 일본 편이면은 일본 편인가 봐 저렇게 저분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아유 정말 정진석.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쓸모없는 정치인이라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맞습니다. 쓸모없는 정치인.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저의 말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저런 분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 철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런데 이제 혹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 놀이 들어보면은 솔깃하거든요. 그렇지.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더 못 살지 않았느냐. 식민지 때 제철 공장도 생기고 비료 공장도 생기고 살기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역사에 가정이란 게 없는데 만약에 일제가 없었으면 그거 못 세웁니까? 철도 가설 세우죠. 못 하고 전기 아니죠. 못 돌리고 그리고 뭐 무슨 저기 공장 못 세웁니까? 이미 구한 말에 예. 흔히 하는 말로 구한 말에 철도도 세우고 전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설령 일제가 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 한 것은 그게 우리 조선 민중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대륙 침탈을 위해서 철도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코 그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거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리고 근대적 의료나 교육은 미국 선교사가 했지. 그렇죠. 일제가 한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했지. 예, 여러분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근대화 식민지로는 하나도 귀담아 들을 게 없는 그런 개소리, 헛소리임을 뭐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국정감사 보면서 차라리 그 우리 민주당이 한 1년 정도 파업을 하면 어떨까? 견제할 세력 없이 지들 멋대로 진짜 질주하고 멋대로 하게? 개망난인 짓 하고 이러면은 1년 후에는 자동으로 멸망하지 않을까? 특히 정진석이 말대로 자멸하지 않을까? 아니, 진짜 역대에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염치가 없는 인간들 처음 봤고요. 네. 국민이 이렇게 안 무서운 그러니까. 이런 세력도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야, 오늘 대통령 도어 스태핑도 무슨 구세주야. 자기가 완전히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은 걱정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라. 네. 이따위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서 또 일제고사 부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민주당이 뭐랄까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가족부 폐지 건도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려들지 않고 있어요.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일제고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제고사 없앴지만은 우리 그 교육의 폐단은 사라진 게 없어요. 뭐 사교육비가 줄었다든지 뭐 그리고 아이들의 뭐 줄 세우기 이게 사라졌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일제고사 부활하려는 저간의 의도 속에서는 이 교육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국민 갈라치기예요. 국민 갈라치기 여러분도 하려고 하는. 마찬가지고. 예, 지금 그 꿍꿍이가 읽히기 때문에 여기 쉽게 그 덥석 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 일장기 네.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훈련 칭해복방.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타한 것에 결국 이제 정진석이가 말려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려든 게 아니고 말려들어. 본래 생각을 드러낸 거야. 본질이 이제 아니, 들통 나버린 말려들었지. 거죠. 그게 그 말이지. 그거 보면 들통 참, 나버린 거죠. 야, 이 대표가 좀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대표의 이 드라이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 프레임은 잘 던진 것 같아요. 타이밍 적절하게 잘 던졌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정당 구조가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정당 구조가 333 구조로 돼 있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ARS 일부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타이밍에 이 지금 양쪽 다이 3을 잡아야 되거든요. 무당파 3. 네. 특히 이쪽에 많은 연령들이 이제 젊은 세대예요. 20, 30대.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그 어떤 그 안보 불안감과 함께 그 한미일 뭐 연합 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이 젊은 세대 또 안보 불안감이 흔들리는 중도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그 틀을 이제 딱 던진 건데 여기에 이제 거기 가지 못하게 친일 국방 요걸 딱 던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절한 타임에 맞춰서 잘 던졌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일본과의 그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또 외면을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그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오랜만에 야당이 던진 이슈에 저쪽에 들어왔어요. 정치권과 언론이 이렇게 휘둘리는 거 보면은 네. 야, 참 이거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일단 반가웠습니다. 네. 일제고사가 혹시 일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할 때 일제 아닌가? 그런 그거 생각도 좀 같아요. 해봤어요. 그거 같아요. 예. 네. 아니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 어떤 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50%에 네. 육박하고 국민의힘은 30%대? 네, 30%대. 아 이러면은 너무 압도적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갤럽 거는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에 의해 조사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49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잠깐만요. 그건 좀 이따 한 30%대 초반 나왔는데, 네. 또한 2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상당한 격차예요. 35.2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 차이가 이제 지금 여기 말고 또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하는 것도 요 정도 나와요. 40% 네, 초반 네.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조사마다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이제 RDD를 써서 그렇다. 그다음에 보수를 많이 잡아서 그렇다. 이제 그런 게 다 있는데 지금 다 RDD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탄핵 여론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민주당으로 지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그동안 좀 이렇게 그래도 현 정부가 잘해야 된다. 또 내가 찍었기 때문에 참 버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보수도 이제 열받아서 도저히 좀 지지하기가 힘들다. 약간 순간적 분노에 의해서 민주당을 잠깐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 지금 민주당 쪽으로 이제 이 정부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결국 총선하고 연결되는 연결되어서 거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지금 이 흐름을 보자 말이죠. 이번 그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흐름상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여론 지형은 6대 3인 것 같아요. 6대 3.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쪽이 3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6이고, 근데 지금 비호감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비호감도. 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거의 60%가 넘거든요. 그리고 매우 잘 못한다라고 하는 여론도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모멘텀 만들기는 어렵다. 지금 이 지형 갖고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결국 이제 전통적 지지층,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해줄 사람들만 잘 붙잡고 가면 된다. 이 전략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선거 어림도 없죠. 수도권은 전멸이에요, 그 전략으로 가면. 근데 이제 지난 2020년 총선도 전멸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 박 교수님도 같이 한번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은 뭐 다음 대선까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대로 계기고, 30% 지지하면 됐지 뭐.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주로 이제 영강남 아닙니까? 영강남. 그렇죠. 영강남. 네. 영남, 강남. 여기 쫙 자기 끈앞을 검사들을 갖다 이제 공천 주고 거기 지역구 터줏대감들은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갖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은 되지 않겠는가? 아주 조촐한 소박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그 여가부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 한미일 군사훈련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친일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친북이라고 역비판을 합니다. 네.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굳히기 전략,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더 이상 외연 확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생각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30%를 득표하면은 영남, 강남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 펼쳐버리면 그쪽에 또 그래도 당선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뭘 해도 당선될 거야, 아마. 예. 지금 흔히 하는 말은 이제 검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고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짐작이 될 게 대부분이 강남 아니면 영남 중에도 그렇지. PK가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보고 내가 호소하는 게 뭐냐면은 빨리 윤석열이하고 싸워라. 네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정치적 생존권. 어? 아니 배현진. 이 친구 보면 참 한심해요. 안 나오대요 요새. 어? 말리면 배현진이 발언이 안 나와. 조심해야 될 게 한동훈이가 거기 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파로 그래서 안 나오나 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배현진이가 지역구 관리하나 보네. 하여튼 지금 이 검사들 네. 측근 검사들로 해서 국민의힘을 싹 몰아내야 한다. 지금 나는 윤석열이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기성 정치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자기 중심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 검사로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정치권에 집어넣어야지 나의 뒤가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들로 쫙 한번 도배를 해버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항은 그냥 지금 거의 동조하고 홍비백산에 있는 네? 것 같아요. 홍비백산에 있는 것 같아요. 홍비백산? 국민의힘 안에 사는 홍준표의 홍비백산? 네. 홍비백산. 유승민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정진석 씹었대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윤석열 정부를 때리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간 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 무리하게. 감사 이야기 꺼낸 거.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때린 거. 이게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윤석열하고 싸워야 돼. 김용민 TV가 어째서 60만이냐? 윤석열하고 싸우니까.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한 소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욱더 강력한 선명성을 드러내야 하고, 물론 이제 억지로 윤석열을 반대하는 게 아니죠. 진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 진심을 다해, 진정성을 다 퍼부어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좌우의 진폭이 아주 크게 싸워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과거에 안철수 이야기했듯이 극중주의처럼 양비론적으로는 백날해 봐야지 지지 세력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 좌우의 진폭이 커야 되는데요.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에서도 공격하고 또 한편으로 아마 저는 그런 예측을 내보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보나 외교 이런 논리로서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최초에 공격한 것은 민족주의적 관점이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능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 오른쪽의 입장에서 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지 지지율이 폭이 굉장히 넓게 옵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난망하잖아요. 올라가기가. 네. 그래서 지금 터트린 게 안보 불안감이거든요. 요거 꽤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안보 불안감은. 거기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민족주의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보이스, 그러니까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그 전통적인 보수적 관점으로 또 이제 계속 때려주시면 저쪽이 흔들리죠. 정신없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군대 보낼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윤석열 정권 때는 보내지 마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워낙 무슨 사만 터지면 감추려들고 맞아요. 거짓말하고 내 자식이 군대 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했는데 그걸 자살로 그냥 둔갑을 시킨다든지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일까지는 없죠. 이 정부는 안보 문제에서도 보수도 안 해요. 야. 원래 한국에서 이제 보수 정권들이 채택하는 전략, 우리 이제 전략적 상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북한과 상호적으로 봤을 때 저쪽에서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네. 저쪽에서 평화무드로 오면 우리도 평화무드로 갈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딜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한미일이에요. 한미일 동맹. 한미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있고 생각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보수 세력들도 자주국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진 그 하나의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지금 북한이 말이죠. 저수지에서도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수지에서도. 이제 선제 타격이 불가능해요. 거의 지금 북한은 모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그 어떤 기술적인 거는 다 이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아니 핵 개발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했죠. 근데 핵은 없다. 네. 북한 핵은 없다. 언제까지 이 주장 펼칠 겁니까? 그렇게 저기 북핵에 대해서 아직 개발 전이다 하면 안심을 하고 방심하고 방치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열심히 고도화 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방심하는 이미 사이에. 고도화는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 경량화 시켜가지고 핵을 그렇게 해서 멀리 쏠 수 있는 기술을까지 결합을 시킨다면은 이제 LA 앞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는 쇼거든요, 저것도. 이 한반도 그럼. 문제로 문제 한번 접근 한번 해봅시다. 네. 한반도 문제가 핵뿐이겠습니까? 155마일 휴전선에 네. 수십 문의 야포가 깔려 있어요. 언제든지 그 남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선제 타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 정권과의 어떤 이 견제책이라든가 네. 뭐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인책도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근책 이제 같은 거. 관리해서 너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제가 더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네. 뭐 제 사설이니까 믿지는 마시고. 미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라든가 극단적으로 러시아까지 참수작전 불가능하겠어요? 지도자에 대한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뭐겠어요? 오히려 지도자가 없어져가지고 테러리스트라든가 각자의 군벌들이 다양한 핵무기라든가 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를 관리되지 않는 차원에서 가져버리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푸틴이라는 악당이 있으면 푸틴이라는 악당을 통해서 한편은 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런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럼요. 게다가 군벌들이 뭐 핵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관리도 안 돼요. 꼴리는 대로 그냥 쏘면은 대책 없는 거죠, 진짜. 그래서 사실은 북한 문제도 관리되는 차원에서의 이 핵 억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라고 군벌이 없겠어요? 있겠지.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 김정은의 영도 아래에 그 군벌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 어찌 보면은 평화를 지키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액션을 통해서 뭔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낙탄이 됐잖아요. 이게 저쪽 체제 안에서 굉장히 크게 선전하면서 자기 체제 공고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낙탄이. 아유, 얼마나 네. 개망신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개망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전문가들이 보는 식견은 뭐냐면은 이 선제 타격이라는 게 일본에서 북으로의 선제 타격이고 우리는 거기서의 좀 종속적인 역할, 그리고 미국이 이 동북아 어쨌든 지금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역할의 어떤 중심축을 예전에는 한국이 좀 쥐고 갔는데 이제는 일본으로 좀 위임시키는 거에 우리나라가 그냥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전술핵에 대한 킬체인 공동운영이라는 게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게 다 미국하고.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술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미군에서 전술핵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 정확한 지금 키워드죠. 그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외교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우리한테 절절매고 미국도 우리한테 절절매고 당연히 일본도 절절매고.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에 그 정말 관심이 쏠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한국은 그냥 한미 동맹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로 이제 운영을 한반도 운전자론 운전자론 해갖고 이제 그 4개국 안에서 좀 지렛대 역할을 삼아가면서 이제 자기 위상을 높여왔는데 네. 지금 현 정부는 이걸 좀 갖다 바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일본에다가. 아니 부시 운전을 했던 이명박. 이명박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북한 봐봐요. 아니 운전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때보다 더 심하죠. 북한은 차에 타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예.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쳐대는 거 그렇죠. 보세요. 이런 점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 사실은. 우리가 중국한테도 호령하고 미국한테도 호령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고개 숙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그리고 자기 국민들은 짓밟아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러한 무식하고 정말 무지한 인간이 대통령이니 참 이게 암담합니다. 한미일 이번에 군사훈련 뭐 할 수 있습니다. 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한미일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재난 구조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미사일 훈련 그다음에 대잠수함 훈련인데 대잠수함 훈련의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자, 독도라는 민족주의적 감정 딱 빼고 그 지역이 러시아 잠수함들의 통로예요. 그러면 이 대잠훈련의 핵심이 북한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러시아를 보고 러시아를 보고 한 겁니다. 거구나. 그러면 러시아하고 지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는 미국이 거고 그렇지. 지역 패권을 놓고 일본과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일본하고 북방 문제가 늘 영토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 지금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뭘 같이 흔히 끼어가지고 대단한 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그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우리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것은 한반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국을 위한 훈련이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윤석열님은 그걸 모르고 있고. 예. 그 김태호에 놀아나는 거죠 지금 대통령. 김태호 예. 아크로비스타 사는 같이 주민. 사는. 사실 이제 민주당도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레토닉 차원에서라도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비판적인 입장을 충분히 밝혀야 돼요. 충분히 밝혀야지 흔히 하는 말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지. 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북한의 지금 이 경제 위기라든가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독재 정권이 흔히 하는 말로 자기들의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해도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저 한마디로 말해서 피감기관들이 민주당을 죄송합니다. 조스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 예? 예? 조스로 본다는 표현이 뭐 그게 잘못된 표현 같지는 않은데 예. 조스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 국회의 그 예산심사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그냥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그 기관들 그냥 예산을 뭉텅이로 깎아버리고 그럴 수 없습니까? 기관의 장들이 예. 예산이라든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로지 진급했으니까. 충성. 나는 개인적으로 진급했으니까 이 정부 있는 동안에 나는 원장하고 총장하고 난 나가면 그만이야.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참 대응 방법이 없네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당이어서 어쩔 수 없어 싸우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당장 그 예산권은 좋은 권력 아닙니까? 예산안은 어쨌든 12월에 하는 거니까 예. 지금 국감 이 상황에서는 예산안 갖고 뭐 때려줄 수 있는 거는 없고 12월에 이제 그거 그러니까 국감 때 보고 네. 비협조적이고 싸가지 없고 그리고 부실하게 국민대 같을 때. 그렇지. 그저 싹둑 잘라가지고. 싹둑 잘라야지. 야, 이 지금 적어도 내년까지는 민주당한테 밑보이면은 큰코 피곤하다. 다친다. 이런 시그널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윤석열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잘라버려야죠. 다 잘라버리고. 지금 그냥 대통령실 이전은 싹 다 잘라야 돼요. 네. 싹 다 잘라버려야 아예 돼요. 그냥 아주 저기를 만들어야 돼. 네, 그거 식물? 그냥 카박 국정 운영을 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게. 어차피 할 생각이 없잖아요, 이 정부가. 네. 이 정부는 국정 목표라든가 어떤 국정 과제도 없는 정부예요. 그래서 제대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래서 무서워요. 뭔 목표가 없는 이런 정부는 처음 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미치광이 혁명가? 네. 그런 아니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누가 그러잖아. 김정은이 너무 황당할 거다.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NSC 회의에 나오질 않아. 아니, 겁이 없어. 살다 이런 놈 처음 봤다 막 그럴 거야 북에서. 아 진짜 참. 야 이거 정말 참. 아 이렇게 국정 목표도 없고 그 저설이 돈다면서요 여의도에서.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아니, 이미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참다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정권은 네. 보나마나 이제 비검사 쪽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당이든. 그렇죠. 여간 이런 터무니없는 이 정치 검사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건 아마 국민적 어떤 공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국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론이. 그래서 다음에 또 집권을 해야만 왜냐면은 다음에 집권하지 못하면 또 단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지들이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민주당이 잘 싸워야 돼요. 특히 이번에 유승민의 지지도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지. 흔히 하는 말로 중도로 조용히 온건이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다만 싸우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충 우동 좌우로 폭이 넓게 움직여야지 중도도 오고 우파도 오고 이런 거지. 가만히 있어서 온건하게 중도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바보 평론가들하고 기억연도 모르는 흔히 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중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싸우는데 중도적으로도 싸우고 우파적으로도 싸우고 진보적으로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예전에는 제가 사실은 종편에서 막 그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논조의 그 논평을 할 때 좀 속이 쓰렸어요. 아, 왜 또 욕먹을 짓을 하나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와, 이게 막 이재명 발언에 그냥 여기서 들썩 저기서 들썩 하는 거 보고 그렇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요새 그 유튜브 보시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보 쪽은 아주 대박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논란을 회피하면 안 돼. 네. 분쟁을 회피하면 안 돼. 왜냐면 어차피 무슨 사안이든 이게 이제 좌우로 갈려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의견을 안 내는 게 문제지. 의견을 내서 논란이 되는 걸 피하면 안 돼요. 의견을 안 낼 거면 정치 안 해야죠. 정치하지 그렇죠. 말아야지. 그리고 서로 조금 의견을 잘못 냈더라도 이제 민주당 쪽에 이재명 대표가 냈다면은 그 감싸면 돼요. 감싸서 빨리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그럼. 싸워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뭐 야당에게 책임을 묻고 그렇지는 못하니까 뭐 지금. 이렇게 좀 문제를 삼기에는 너무 저쪽이 너무 정말 사건 건 그냥 큰 사고를 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도 하고 또 그 후에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디아페 비누. 정착할 만한 비누 찾고 계십니까? 김용민이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비누 뭡니까? 예, 바로 디아페 비누입니다. 비누 유목민들이 디아페 비누로 요즘 정착들 하고 계세요. 예. 디아페 비누에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어성초 한방재료가 들어있습니다. 또 제주도산 마유 성분이 들어있어요. 마유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수분이 적당량 함유돼서 피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서 끈적임 없는 보습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아페 비누는 6주 동안의 숙성 기간을 충실히 지켜서 더욱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일반적인 비누와 달리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화제를 넣지 않고도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유황을 사용해서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풍성한 거품이 나서 기분 좋게 샤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 한 개가 9,000원입니다. 조금 좀 비싼 듯 보여도 한번 쓰시면 그런 얘기 다시는 안 나올걸요? 예, 디아페 비누 3개. 포장이 있으면 22,300원이고요. 포장이 없이 3개 보내드리면 21,300원입니다. 와, 9327인데, 21,300원에 드리네요. 괜찮네요. 그 3개씩 사시는 게 좋겠어요. 자, 김용민닷컴에서는 디아페 비누 한 개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세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넥타이도 풀셔야 되나? 이 피부에, 피부는 좋으셔. 피부에 용인산 돼지 기름이 지금 막 묻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또 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마이크가 없으니까 두 분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이 마유가 들어간 마유가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써봤었어요. 마유. 돈유가 들어간 제 얼굴을 마유로 시켜보겠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뜯으셔도 됩니다. 이거 다 새 거네. 아유. 이 안에서 이 새 거를. 자, 여러분, 디아페 비누. 디아페 비누. 막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마유는 제주도산 마유 기름이겠죠? 제주도산 마유예요. 네. 제주도 그 추자도 아세요? 추자도? 네. 추자도도 행정구역상 제주도인데 추자도 말은 아니고. 제주도. 이게 스튜어디스들이 쓰는 게 마유. 스튜어디스가? 네, 스튜어디스들이 쓰는 게 마유. 아, 그래요? 네, 마유 화장품. 아유. 굉장히. 아유, 완전히 저기 같아. 배고 피부. 말냄새가 나. 농담입니다. 말냄새 안 나. 말냄새 알아? 맡아본 사람도 없어. 네. 자. 아유. 깨끗하게 잘 씻으시네요. 너무 좋아요. 아유. 네. 자, 디아페 비누로 세수를 해야 세수다운 세수예요. 아우, 빛이 나네요, 갑자기.
아니. 수건 좀 준비해 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수건, 네. 아, 좋아요. 깔끔합니다. 아우, 얼굴이 화해지셨네. 아, 미백 효과가 있나 보다. 좋아요. 깨운해 보이네. 네, 얼굴이 갑자기 네. 깨끗해지셨어요. 자, 그 마요가 들어있으면 로션 안 발라도 되나요? 그럼요. 아니 진짜 그래, 진짜 그렇잖아. 네, 그렇잖아요. 어. 네. 유분이 싹 없어졌네. 아, 예. 네. 아유, 이제 제주도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디아페 비누 너무 좋습니다. 체리 따봉? 체리따봉이에요, 체리따봉. 아, 저기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 좀 마시고 싶다. 예, 마시고 싶을 정도예요. 세수한. 자, 여러분, 디아페 비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피부를 위한 비누라고 하면 디아페만 한 게 없어. 네, 여러분, 디아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옷바닥 치즈 품은, 옷바닥 치즈 품은 주먹밥 3종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미닷컴에 드디어 그 유명한 허닥 프렌즈 옷바닥이 입점했습니다. 닭가슴살 소세지, 떡갈비, 치킨볼, 큐브 등 다이어트 필수 먹거리죠. 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닭가슴살의 풍미 가득한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닭발, 막창, 오돌뼈 등 직화구이류로 구성된 상품도 준비됐기 때문에 쫄깃한 안주에 불맛 가득해 특별한 혼술 타임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와, 이 닭발, 막창, 오돌뼈 이런 직화구이류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 혼술족이 는다던데. 그렇습니다. 이 혼술족. 예. 혼술이 좋은 건 아닌데. 예. 벌써 향기가 나네. 예. 왜 안 좋냐면은 1인분만 사기 때문에. 여러분. 2인분, 3인분 사셔야지. 우리 김PD님은 혼자서 3종 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자, 오늘 소개할 상품은요. 옷바닥 치즈 품은 주먹밥입니다. 대파 마늘 버전이 있고요. 청양 간장이 있고요. 이렇게 닭갈비 총 3개 종류로 달콤, 고소, 맵짠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앞뒤로 2번 바삭하게 구운 주먹밥 속에 말랑말랑한 모짜렐라 치즈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가마솥 방식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밥맛이 정말 좋아요. 네. 조리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해동 후 전자레인지에 약 2분 내지 3분 정도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전 렌지에 돌리고 바로 먹으면 돼서 정말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상품에 따라서 이제 조리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상세 설명을 숙지하신 다음에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가격과 상품 설명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은 회원 가입 때 전 상품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치즈 봐, 치즈. 맛있는데요? 치즈 봐, 치즈. 치즈. 모짜렐라. 오. 괜찮네요. 요거 애기들 있는 집에 요거 넣고 먹으면 좋겠네. 와. 찹쌀밥 같아, 찹쌀밥. 맛있다. 잘하고 있어. 잘 먹고 있대요, 지금. 그래요. 여사님이. 김건희. 이거 제대로다. 김건희는 정말 슬프나 기쁘나 웃기나 눈물이 나거나 뭐 표정이 똑같아. 이거 봐봐. 치즈. 이거 진짜 밤에 야식으로 먹기 딱 좋네. 네. 출출할 때. 네. 근데 김PD님 한 3개 드시겠다, 진짜. 맛있어. 괜찮다. 좋아요. 여러분 진짜. 기본 베이스 밥이 맛있네요. 네. 가마솥에서 또 솥밥이네, 진짜. 만드니까. 밥이 맛있네. 근데 호딱 브랜드예요? 호딱 프렌즈. 그래요. 자,
좋아요. 사이다가 좀 더 제대로다, 들어가겠네. 제대로. 네, 여러분. 치즈 제품은 주먹밥 3종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 있어요. 오빠닭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료 필요하신 분? 네. 네, 갈게요. 자, 이 참, 이재명 대표 모욕 주기는 이게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지. 예컨대 이제 지역 화폐 예산을 송두리째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정부에다가 지급하는 그 지원금을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성남 시민이 20년 싸워 만든 공공병원 한 달 만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저기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막 우는 사진 있잖아요. 아주 서럽게 우는 사진. 그게 바로 이제 그 성남시 의료원을 만들다가 좌절이 돼서 성남시 이재명 의회에서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죠. 그게. 그렇지. 그 양반이 정치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 야, 근데 그걸 또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그걸 민영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응? 성남 시민에게 성남시 의료원은 지역 공공병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말이죠.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어가면서 또 지금 뭐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습성이죠. 습성. 예, 습성. 그 직업적 습성. 적은 살려두면 안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정치를 모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정책이라든가 국민 정서가 아니고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습성이란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정치 문법에 이런 인간 처음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소 못 시켰으니까 기소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건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치를 다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거를 이거 이제 검찰 독재인 거죠. 네. 이런 정치적 파트너를 아마 처음 만났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아니, 저는 일반 시민들한테 행사 가서 반말하는 대통령도 처음 보고, 정말 진짜 너무 상식 밖이에요. 빨리 완전히 너무 어리다 못해서, 정말 왜 할아버지 뻘쯤 되는, 아이한테도 그렇게 쉽게 반말하면 안 되는데,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한테도 반말 찍찍해야 되고, 네. 이명박이가 그래서 그냥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응?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이게? 응? 나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야당 되면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때 되더라도 검찰에 있는 애들이 다 내 후배들인데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될까요, 그게? 나는 안 될 것 같아. 진짜. 한번 불맛을 봐야 돼. 좀 있으면 불맛을 볼 거야. 군사정권이 쿠데타하고 난 뒤에,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뭐, 그것만 해도 25년 아닙니까? 그죠? 노태우까지 하면 30년입니다. 그런 걸 생각했던 것처럼, 이 검찰 정권도 그런 일을 꾸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참,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지역에, 지금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가처분 리스크는 벗어났잖아요. 거기서 68개인가 지금 원예 지역구 사고당부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거 지금 임명한다고 하는데, 벌써 지역에 이제 돌아다녀요. 대부분이 검사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좀 국내임 쪽으로 나온다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검사 출신인데 좀 프로필 약간 숨겨, 안 보여. 근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운동하고 다니는 지역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후년 총선에서 완전히 지금 지난번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좀 그런 쿠데타 그런 발상 자체는 어렵죠. 네. 그나마 총선 때 지지 않으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큰 틀의 어떤
배는 약간 기우뚱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발악을 하면은 본인이 더 이제 얽매여질 수 있다, 잘못하면. 아니, 그 참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그 환경부 장관, 문재인 네. 정부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한테 블랙리스트 전 정권 인사를 그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자르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뭐 아주 스스럼 없어. 어?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네. 포함해서, 그리고 도시주택, 어딥니까. 도로공사. 응? 도로공사도 보면은 정치권 인사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국토부 출신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 내쫓으려고 했죠. 예. 네. 그리고 지금도, 김재남 김재남. 예. 전 의원, 원자력 안전재단인가요? 안전재단, 네. 거기 이사장 그 사람도 내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시주택 보증공사인가? 거기도 HWG, HUG, 예. 거기도 지금 또 내쫓으려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도대체 이러고도 어떻게, 자기들은 나중에 똑같은 사안인데, 응? 그리고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리고 LH 공사 사장. 예.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는 관료들을 갖다 앉힌 거거든. 자기 정부 사람을 갖다 앉힌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쪽에 줄 선 애들 그렇죠. 이제 뭐 자리를 줘야 전략 되니까 그거라고 단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고소고발입니다. 고소고발하는 것과 이제 주로 이제 직권남용이겠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런 걸로 걸게 되는데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때 뭐 사법부를 떠나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그 사법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소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민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근데 민사로 갈 수도 있죠. 손해배상이 되면 이제 민사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개인이. 예, 개인이 손해배상 될 수도 있는 차원이 되니까 최대치로 이 정부와 싸우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고소고발입니다. 고소고발. 고소고발을 최대치해 놓는 거, 그리고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 불법, 헌법 위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차곡차곡 찾아내느냐. 근데 그게 달렸다고 봅니다. 김한매 사세행 대표가 오늘 저희 김용민 TV 나왔는데 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고발만 하면 대부분 다 각하 아니면 무혐의, 불성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예. 그렇지. 그 양반도 그래서 나중에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꾸준히 계속 그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언젠간 걸리겠죠. 지금 이제 지역에서 지금 집회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임기 중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안 통해. 네. 워낙 이상한 적이어가지고 임기가 중단되고 난 뒤에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진다. 네. 국정 동력이 없다. 그다음에서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러면은 정권의 위기다.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없어요, 봐요. 개념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면 탄핵이라고 봐요. 일단은 장관들부터 법적 문제가 되는 사람들 해임안, 탄핵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 해임안을 대통령이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럼 장관으로서 인정 안 해야 돼요. 근데 뭐 또 저기 국정감사는 했더만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다 패싱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니 근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막무가내 이 친구는. 이 정권은 보수 정권, 우파 정권, 우익 정권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군사 정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망나니 정권. 군사 정권과 비슷한 정권이고 흔히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부 검사지만 우리 무인이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무신 정권인 거예요. 무신 정권. 무신 정권인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여론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그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치기 하는 거에만 이렇게 좀 체화된 사람들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무조건 지금 일제고사 부활이라든지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게 그냥 무조건 전 정부 했던 거 다 뒤집겠다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일념은 그거 하나, 뒤집겠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 전 정부가 했던 건 다 반대로. 거꾸로 정부?
그렇게 보여요. 청개구리 정부? 로꺾고 정부라고 그러대 요새. 이 길에서 결국에는 어떤 큰 대형 참사 같은 것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민심이 국민의 갑자기 어떤 확 그 올라오는? 공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친구들은 뭐 미동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발생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그래서 저기 비행기나 선박은 안 타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세월호 때 일부 의원들이 그냥 교통사고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어떻게든 그 사태만 발생하면은 자기 나라 국민 300명이 빠져 죽어도 그걸 대충 교통사고, 일회성 교통사고로 만드는 이런 놈들이 아직도 그 안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요. 집권까지 하고 야, 우리 국민들은 2014년 얼마 안 된 때의 일인데 벌써 망각하셨나. 아니, 그놈들이 집권해가지고 좀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못했다고 칩시다. 정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정말 잘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게 세월호를 이야기하고 IMF를 불러왔던 저 인간들에게 권력을 줄 명분이 됩니까 그게? 그 인간들하고도 또 다른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러면 제대로 한번 망해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실험을 한번 하는 것인지 싶기도 하고. 아이고, 나 참 이거. 어쨌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지금 막 쓰고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 복지예산은 다 줄이면서 그러니까. 그 세이브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걸 또 진짜 그 수의 계약은 또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면 수의 여기저기서. 예. 그 한글날 기념식도 뭐 그거 엉망으로 했는데 그것도 뭐 2천인가? 1억이 넘었어, 1억. 1억 6천인가 그랬어요. 그건 또 누구 그 저기 뭐야, 누구 입에 쳐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준 이하의 정권인 거예요. MB 때 또 많이 해먹었잖아요. 네. 사자방 그래서 자원외교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어디 뭐 싱가포르, 바하마 이런 데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동네 업자 수준이에요. 나오는 이야기 수준은 거의. 아직 뭐 해먹는 거 보면 진짜 약간 업자 수준인 그 느낌이야. 자, 지금 윤석열 탄핵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김용민 의원이 저렇게 나왔죠. 청계광장에서 발언한 것. 저 김용민 의원한테 너무 고마운 게 한겨레조차도 그 청계광장 그 시청 부근에서의 윤석열 타도 집회를 전혀 보도를 안 해요. 그 토요일에 저거 있었잖아요. 네. 엄청난 그 불꽃 축제. 그거는 보도하면서 촛불은 보도를 안 해. 촛불이라서 무시했나? 불꽃으로 해야지. 불꽃놀이쯤 돼줘야 보도해주나? 흔히 하는 저는 우리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에 기름이 찼다. 뭐 이런 비판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모 의원들 중에 뭐 국민들 촛불 들어야 된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나와서 촛불 본인이 드시고요. 나오세요. 뭐. 본인이 나와서 탄핵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예전에 그 정태춘 선생의 저 깃발을 기다리지 말라 그 가사의 노래가 뭐죠? 응?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저기 정태춘 선생의 다시는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말라. 92년 장마 종로에서 다시는 기자를 기다리지 말라. 예. 저도 뭐 사실 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우리 제도권 정치, 의회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민중들이라든가 국민들의 투쟁이라든가 갈등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뽑아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늘 뒷짐지고 상황을 따라가기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정훈 따위가 지금 국민을 대표하고 있어요. 야, 김건희 특검이나 해라. 그것도 안 하면서 도대체 뭐 밥값을 하는 게 뭐가 있어? 조정훈이가. 폰만 잡고 이 새끼. 아주 짜증나요, 진짜. 뭐 첫 따위 것을 그냥.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탄핵 정도 카드는 좀 쥐고 흔들 수는 없는 그래야죠. 거지. 근데 그래야죠. 지금 뭐 그거는 너무 무리하다. 너무 앞서간 것이다. 그러는데 김용민 의원이 나왔잖아요. 광장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았잖아.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하는데 김용민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너 저기 윤석열 아웃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사가 되는 거야 드디어. 야 그래서 역시 정말 그 스피커가 따로 있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니 그 이런 존재감이라도 좀 보여줘야지 뭐 하는 거야. 이 윤석열 정부가 음. 우리가 예산을 파헤치고 그다음에 실정을 꼬집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무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 말로. 그렇지. 목숨을 자기 걸고 칼을 믿는 거야. 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칼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는 정치적 목숨이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지금 뭐 발언 갖고 비판하고 행동 갖고 비판하고 정책 갖고 비판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철면피 정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탄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상관없어요. 지금 얘기해도 총선이 벌써 1년 6개월 남았는데 논란이 일어나겠지. 그 논란을 회피하면 안 돼. 이런 이유로 너희는 지금 국정 운영을 맡을 수 없다라고 질러줘야 돼. 이런 때는. 지금 일부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똥볼 차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총선에 이긴다 칩시다. 1년 5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은 그때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진짜 제일 나쁜 새끼들은 뭐냐면은 야야 걔네들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돼. 걔네들이 설치고 다녀야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이러면서 전광훈을 비호했던 새끼가 있어요. 나쁜 새끼야, 이 새끼. 어디서 그 언론인 행세하고 자빠졌어. 전광훈을 그렇게 내버려둬서 우리 진영에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 코로나만 퍼졌잖아. 코로나 퍼졌고 심지어 또 500억 알박기 했었죠. 그 인간 추종하느라고 수많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어머니 아들 사이에서 의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광훈이가 설쳐돼야 우리 민주 진영이 이롭다고? 이런 미친 새끼. 아유,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MB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MB 정권이 삽질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저러다가 망하겠지. 망했어요. 정권 누가 먹었습니까? 박근혜가 먹었어. 야, 이 씨발 그게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다음엔 유승민이 먹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진짜. 그렇죠.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민주당이 한 일도 없이 200석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기대해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야. 정말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또 고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원내대표도 잘 뽑아야 되고 지금 이제 당대표 임기 끝나면 그 다음 당대표는 더 중요해서 더 잘 뽑아야 되고 그게 이제 그걸 맡아야 될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보이나 봐요. 민주당 안에서도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안 싸우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나가가지고 필드에 나가가지고 싸워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아니 법사위는 왜 넘겨줬습니까? 한번 솔직히 법사위. 아직까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왜 법사위를 넘겨줬는가? 예, 너무 장기화되니까. 아니 지금 장기화돼가지고. 원구성이 안 된다고?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럼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흔히 하는 말로 원내 정당의 폐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심으로서 정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정부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민은 딱 자기 지역구 국민만 봅니다. 전체 국민을 안 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전체 국민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내 의원단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와가지고 그때 봅니다.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 흔히 하는 말로 이 안경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안경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난 그 법사위 의원들이 법사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라면서 김도움 욕할 때 나는 민주당 의원들 욕했어요. 야, 왜 넘겨줘 그러면? 이 꼬라지가 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 이 등신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박홍근 다음에 낙천시켜야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지금. 뭘 열심히 도대체 열심히 해서 성과가 뭐가 있는데 성과가 없는 열심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 인간은 좀 그 귀에 좀 얘기해주고 싶어. 넌 다음에 낙천이야. 아웃이야 이 씨발. 법사위를 넘겨줘? 대가리 박아 이 씨발. 이런 얘기 들었어도 쌉니다. 네. 아니 법사위를 넘겨줘가지고 지금 김건희 특검도 못하는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또 게다가 조정훈이는 누가 거기다 꽂아 넣습니까? 아니 박 교수님 누가 꽂았어요? 조정훈이를. 글쎄요.
빨리 사보임 시키고 그 새끼 빨리 저기 사보임 시켜야지. 다음에 저기 저 총선 나와봐야 되지도 않아. 어? 국민의힘 가면 모를까? 그저 되지도 않으니까 조기에 빨리 잘라버려가지고 맞아. 진도 나가야 됩니다. 야당은 그 좌우 눈치 볼 거 없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만 해도 움찔할 거 맞아. 아니겠어요? 난리 나지. 어? 특검하면. 너 저 언제까지 이게 차일피일 미룰 거냐 이거야. 너 뭐가 급해 지금 제일 급한 게 그거지. 그리고 나는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법사위원들이 한동훈 갖다 앉혀놓고 한동훈이 광팔게 해주면 안 됩니다. 걔 그 가족 문제 있잖아요. 딸 문제, 그 처갓집 문제. 그것만 돌아가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 그래 뉴스가 되고 한동훈이가 계속 거짓말하다가 그렇죠. 지발에 걸려서 그렇지 해야지. 시스템이 꼬이고 그래야지 씨발 뭐 그냥 한동훈이만 좋게끔 그렇게 판을 깔아주면 어떡해. 이제 비정상적인 정권하고 싸울 때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의 지키고 도덕 지켜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저 대부분 다 X86들 아닙니까? 과거에 그 법을 어겨가면서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그랬던 양반들이 왜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제 폼 잡고 그래? 살만해졌어? 배가 불러? 아이고 진짜. 진짜 답답하네요. 한동훈이하고 씨발 그렇게 한동훈이한테 그렇게 말리는 거 보면은 아주 천불이 그냥 치솟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잘 저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미국 가서 그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요? 네. 그것도 저기 언론들이 뭐 그렇게 보도합니다. 김의겸은 나름대로 한동훈한테 타격을 입히려고 했는데 네. 한동훈 좋은 일만 해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뭘 좋은 일을 해줘? 그거 심각한 거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한동훈이가 처음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검색해봤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슬슬 말려들더라고. 아니 그건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북한 연계 북한하고의 뭔가 접선 이걸로 엮으려고 좀 그랬던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상화폐로 이제 돈 준다 뭐 이런 거. 그거 뭐에 사실이에요? 그거?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런 권한이 권한도 없었고. 그 범죄자 말을 듣고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제가 듣기로는 이메일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그 당시 관심 있어 한다. 성남시장의 시절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때는 당연히 뭐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삼라만상에 다 관심을 갖는 거지 정치인들은. 지도 그냥 우연히 검색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동훈이. 근데 어쨌든 뭐든 하여튼 엮어가지고 또 없는 죄도 만드는 애들이니까 그쵸.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지. 진실이 걱정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오버적인 이렇게 그런 거 약간 있어요. 그 팩트보다 약간 이제 더 이렇게 저 포장을 잘하시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취재하고 잘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네, 되게 파고들고 탐문하고 수사하듯이 그게 하고.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취재력을 가지고 뭔가 탐문을 하고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새로운 걸 꺼내서 그걸 터뜨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그나마 김의겸 의원님이 제일 날카롭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잘해.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자, 하여간 지금, 좀, 저놈들에게 유효타가 아직 가해지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은 답답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0월 22일 날 그 두려움과 공포를 다 떨쳐냅시다. 바로 10월 22일에 집회가 있어요. 네. 전 국민 총동원 집회. 자, 바이든으로 들리는 모든 국민은 그날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윤석열이한테 경고를 줘야 되는데 아마 그놈들이 또 무슨 또 꾀를 그 방해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네. 스피커 갖고 스피커 와가지고. 갖고 근데 지난주에는 워낙에 또 이쪽도 화력이 센 스피커를 갖고 나와가지고 걔네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때는 뭐 변희재도 오고 다 옵니다. 여러분. 10월 22일 날에는 바이든으로 들리는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윤석열을 타도시키는데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 너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오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다른 분들도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주시고 사실 역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물대포도 날라오고 그랬잖아요. 그쵸. 민주당이 막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다 고생을 했어요. 밥줄 끊기고 또 구류당하기도 하고 벌금 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이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스스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 저 기대하지 말고 깃발을 기다리지 말고 신문 기자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서서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국정감사가 언제까지죠? 10월 말까지 하지 않나요? 네네네. 10월 말까지 하고 11월부터 이제 예산 들어가죠. 예산 들어가고. 그때서 싹둑싹둑 다 잘라야지. 그리고 난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되게 그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뭐 국가 권력을 우리가 가졌는데 뭐 니들이 뭐 떠들면 뭐 얼마나 떠들겠어. 이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확실한 맞불은 야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알아야 돼. 이거거든요. 네. 저는 뭐 극단적으로 의회를 문 닫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근데 또 거기서 또 자기 또 이 여당 달래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박홍근이가 또 거기서 또 그렇게 또 저기 타협조로 나오고 그러면은 진짜 박홍근이 찾아갑니다. 진짜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지금 뭐 착한 어린이 선발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천불이 지금 났는데 이 지금 하여튼 이게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 안에. 전 세계 이런 정부는 처음 들어쓰는 것 같아. 이런 정권에 걸맞는 그런 원내대표여야 하는데 아이고 참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 원내대표도 중요한데 안 보이고 그 다음 당대표는 더 중요한데 지금 안 보이고 이런 것 같아요. 예. 저기 뭐야. 그 전에 끌어내려야죠. 그 전에 끌어내려야지. 다음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끌어내. 3월입니다. 3월 여러분. 3월 전에 끌어냅시다. 저는 내년 상반기라고 보는데요. 자, 그 전에 끌어내립시다. 여기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걱정이 드는 정권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빨리 끌어내야지. 예. 자,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수고하셨고 네.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